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 페이지가 있었는데, 빠져버렸네요. 히스토리, 저는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상 플랜 하면 여러분들 숫자를 좀 생각하시는데, 차라리 역사를 좀 아시면 보상 플랜이 굉장히 쉽습니다. 보상은 언제 이해돼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숫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상을 이런 역사의 흐름, 여러분들이 타임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의 한 흐름을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옳다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치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나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싫든 좋든 간에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역사고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제가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산업혁명의 흐름을 좀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의 거래의 형태가 어땠죠? 자급자족하게 됐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직접 먹거나 내가 가진 걸 남들과 트레이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장에 가서 마켓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팔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화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나라 간의 교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요. 이때 뭐가 생겨났죠? 전기가 생겨났어요. 전기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공장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가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물건들을 집어내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제품들을 받아 쓸 수도 있고요. 그만큼 문화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2차 산업혁명 때 유럽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뭐가 시작됐죠? 인터넷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컴퓨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TV가 생겨났어요. 그럼 우리는 소비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집에서 그냥 내가 TV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주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 직접 주문을 하면 우리 집 앞까지 배달이 오는 형태로 소비의 형태는 빠르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뭔가요? 빅데이터, AI 말하지만 그냥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시는 모바일 폰이에요. 내가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떠요. 그렇죠. 이게 빅데이터가 여러분의 나이, 주거 지역, 그리고 내가 검색했던 키워드를 모두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SNS에 접속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창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고 AI인데 굉장히 편리하기도 해요. 왜? 내가 굳이 이것저것 살까 고민을 안 해도 바로 어떤 광고가 나한테 뜨니까 그냥 사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폰이 도청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끼리 말하다가 핸드폰을 켰는데 갑자기 내가 사고 싶은 게 막 뜨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4차선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 형태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요. 우리 그 앞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팬데믹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트래픽들이 폭주를 해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이 경계가 사라집니다. 왜? 다들 집 안에서 핸드폰만 갖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들을 다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플랫폼들이 이 SNS라든지 이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돈의 흐름이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까지 왔어요. 그러면 조금 미래를 한번 잠깐 내다보겠습니다.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현재 경제학자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5차 산업혁명은 키워드가 문화입니다. 문화고요. 6차 산업혁명은 친환경과 바이오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소비 형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굉장히 조금 뿌듯하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게 이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정말 말하지 못할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정통성을 가지고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저희는 역사를 만들었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 이 날부터 역사를 쓰고 계신 거고요. 자, 6차 산업혁명 볼까요? 친환경, 바이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친환경, 그렇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볼까요? 우리는 6차 산업혁명의 물질을 가지고 5차 산업의 선구자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쳐주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돈의 흐름은 앞으로 이렇게 갈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가 참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자, 현대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 언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정확히 3차 산업혁명 때 생겨났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들어온 건요, 올림픽 88 올림픽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 S사가 다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시크릿 프로덕트가 다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렇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다시피 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진짜야? 아니 가짜야?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흐름이 지나면서 그 다음부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우리가 IMF 이후 굉장히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한민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제16 사건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조이팔 사건도 있었고, 이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한 유사수신입니다. 그래서 돈을 넣고 돈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너무 불법적인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했어요. 그럼 세 번째 3차 네트워크 마케팅의 3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좋은 네트워크 회사에서 성공을 했느냐 아니면 실패를 했느냐예요. 자, 실패한 분들은 항상 본인들의 변명거리 그리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트워크 4세대는 뭘까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글로벌 코드들을 런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생겨난 회사들도 오히려 더 글로벌 런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너무 반갑게도 이 힐리도 45개국에 진출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시크릿 스파 제품이 언제 어느 나라에 오픈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돈의 흐름이 갔고, 그 돈의 흐름 형태에서 네트워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글로벌 확장을 하면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면 그 성공의 조건이 뭐냐? 돈 아닐까요? 그렇죠. 돈 아닐까요? 돈을 얼마만큼 벌었냐? 물론 많은 팀을 가지고 좋은 문화를 만든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지면 돈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시간 굉장히 짧은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예요. 자, 여기 보시면 1920년대 생겨난 마케팅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 A사에서 이 방법을 가지고 보상을 풀어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1950년대 어떤 시대였나요? 흑백 TV가 있었고요. 한국에는 한국 전쟁이었어요. 한국엔 TV도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확장을 했을 때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당을 책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이 확장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 왜 수기로 다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뎁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브레이크를 걸고 그 그룹을 분리를 시켜요. 그게 브레이크어웨이예요. 다만 좋은 건 있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는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통이 나라와 나라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경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조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돈 버는 게 배 아파요. 나도 벌고 싶은데 자꾸 내 것만 쟤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단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을 끊어서 브레이크를 시켜서 그룹을 분리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1990년도예요. 자, 대한민국에는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생긴 게 자영업 중에 PC방이에요. PC방. 그래서 인터넷과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기업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아무리 내 뎁스에 제한이 없이 내려가도 컴퓨터가 이것들을 다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제외하고도 내 파트너의 능력으로 같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바이너리 보상 플랜도 조금 단점이 생겨났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네트워크 업계들이 이 바이너리 방식을 쓰는데요. 저희가 전에 있던 S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초반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왜? 내 능력과 더불어 나의 파트너 능력이 더해지니까 2배 또는 4배, 많은 10배까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더 많은 매출이 올라오고. 다만 이 회사가 5년 되고 10년 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왜? 선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신규 사장님보다 내가 보상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출이 오르는 사람한테 보상을 지급해야 돼요. 비례적으로. 그런데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위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꾸 보상이 더 많은 보상이 가다 보니까 회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보상 플랜의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최신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상 플랜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S사에서도 후반에 보상 플랜이 새로 바뀌었었죠. 바뀐 게 아니라 새로 나왔었죠. 다이렉트 보너스. 우리 네트워크라는 거는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한테 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찾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 해서 나왔던 게 오토십 마스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다이렉트 보너스가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마케팅의 흐름을 보면요, 늦었어요. S사가 좀 늦었어요. 이미 유니레벨이라든지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한 회사들이 점점 생겨났고 지금 우리 힐리월드 코리아도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총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5가지 보상 플랜 중에 1번과 2번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3번, 4번, 5번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회사는 매출의 35%를 우리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35% 중에 1번과 2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감히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20%가 이 1번과 2번에 몰려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경제의 여유를 갖고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1번과 2번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회사의 본질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분께 보상을 드리는데요. 자, 내가 있고 내가 추천한 내 지인이에요. 그분들은 나의 1대 파트너분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내 지인이 가입을 시킵니다. 이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가입을 시켜요. 그럼 저는 다이렉트 내 1대 파트너 사장님이 2분이 되신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림에는 지금 3분이 등록된 겁니다. 내 지인, 내 친구,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해외에 있는 내 친구, 이렇게 세 렉으로 가졌다면 이 1대 파트너 사장님들이 일으키는 매출의 QV의 18%를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방판업계에서도 20몇 %씩 풀어주거든요. 네트워크 회사에서 18% 풀어준다?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내 지인의 지인이에요. 내 지인이 또 가입을 시켰어. 그분들은 나의 2세대가 됩니다. 그 2세대 분들의 BV의 15%를 주고요. 3대까지 나와요. 이거는 명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대가 3명인데 2대가 9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2대가 3명 갖고 1대를 시작했는데 2대가 100명이야. 근데 그 100분이 2명씩만 해도 내 3대는 몇 명이 돼요? 200명이 되는 거예요. 배로 뛸 수도 있고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보너스에서 여러분께 안겨주는 경제적인 여유가 굉장히 커요. 퍼센티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TM인 경우, STM인 경우 첫 직급과 두 번째 직급을 갔을 때 2대, 최대 3대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럼 TM이라는 직급은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직급을 가는 기준입니다.
팀 매니저가 첫 직급이고요. 이그제큐티브 프레지던트까지라는 직급이 있어요. 자, 보시면 다운라인 볼륨, TM을 가는 다운라인 총합은요 2,500점입니다. 그 중에 추천 등록 레그라는 건 내가 추천한 내 1대 파트너분들의 수예요. 최소가 2명이고요. 좌우의 최소 레그 볼륨은 500점을 조건으로 달성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자, 좌우로 내가 500점 이상의 합이 2,500이면 나는 TM이라는 직급을 간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시뮬레이션으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한쪽도 보시면 TM은 이런 그림으로도 가실 수가 있어요. 좌우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한쪽에만 최소 500 볼륨이 나와도 나는 TM이라는 직급을 갈 수 있어요. 다만 또 하나 그림이 나오겠죠? 내 한쪽에 내 친구로 500, 그 바로 아래에 또 내 직추를 넣어서 2000점이 되면 내 한쪽 라인이 2500점이 돼도 TM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좌우 볼륨을 맞춘다거나 그런 네트워크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직급은 몇 줄로 간다? 한 줄로도 간다. 그래서 직급을 한 줄로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대, 2대, 3대를 가져가는 다이렉트 보너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굉장히 낮춰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만 여러분들이 1번에만 포커스를 맞추셔도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직급을 가는 조건들이에요. 네, 그리고 크게 디렉터, 바이스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로 나눠놨는데요. 여기서 직급 성취 보너스가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직급을 갈 때. 자, 디렉터를 졸업하신 분을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라고 하고요.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졸업하신 분, 그리고 프레지던트를 졸업하신 분. 요렇게 직급 성취 보너스가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있죠? TM, STM, ETM.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직급 성취 보너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직급을 졸업하신 분들께 성취 보너스를 드려요. 그래서 성취 보너스의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한테 맞춰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매칭 보너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9월에만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돼요. 내가 ETM을 갔어요. 총합이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나는 ETM까지 50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파트너분을 ETM까지 같이 성취하게 되면 그분이 50만원을 받고 그분이 받은 걸 내 추천이기 때문에 저한테 50만원을 또 줘요. 대박 아닌가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박수 더 크게 쳐주세요. 9월만이에요. 9월만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명을 추천했다. 3분이 다 ETM을 갔어요. 그럼 나는 내 성취 보너스도 없지만 매칭 보너스를 얼마 받아요? 3분 거 15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여러분들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큰 S사의 팀 커미션이라고 하면 저희는 듀얼 보너스예요. 그래서 좌우에 볼륨을 맞춰서 나의 퍼센티지를 받았던 매칭 보너스인데요. 바이너리에서 흔히 하는 보너스 지급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가장 크다 그랬죠. 자,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1대1도 있고 2대1도 있었어요. 자, 우리 힐링월드 코리아는 1대1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바이너리 회사로 굉장히 큰 회사도 1대1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 회사랑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자, 1대1로 가져가는 굉장히 큰 땡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는 플래시 아웃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자, 힐링월드 코리아는요 1대1로 매칭하고 남은 볼륨을 어떻게 해요? 2월 시켜줍니다. 여기서도 박수 나오셔야 돼요. 2대1로 가져가던 걸 1대1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숫자 보지 마세요. 네. 옆에 보이는 숫자 보지 마세요. 아, 1대1이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은 여러분들이 TM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첫 직급 TM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CEO라는 입장을 한번 보세요. TM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지금 휴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일을 쉬고 있구나. 그래서 휴직할 땐 저희가 월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TM을 유지하지 않으면 소실적에 있는 볼륨만 잠깐 플래시 아웃을 시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시 직급으로 도전하실 때 대실적에 대한 볼륨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리더풀 보너스고요.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4분기로 나눠요. 그 중에 석 달씩 나누는데 석 달 동안에 내가 직급을 유지할 때 점수를 지급을 해요. EDIR이라는 직급 이상부터 점수를 지급하고요. 죄송합니다. EDIR 이상 직급부터 지급을 하는데 회사의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 달 동안 회사의 총 매출의 1%를 EDIR 이상을 유지하신 분들께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더십 체크매치 보너스입니다. 타사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S사에서도 1대, 2대, 3대, 4대까지 가져갔는데 여기는 몇 대요? 6대까지 줘요. 다만 조건은 좀 있어요. 내가 BIR이라는 직급을 유지했을 때 내 하선에 있는 모든 ETM들에 대한 6세대까지에 대한 10%에서 15%까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보상 다 끝났어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9월에 프로모션 패키지가 나올 거예요. 9월 패키지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1대가 우리 프로모션 패키지를 샀을 때 18%예요. 18%가 얼마냐? 31만 500원이에요. 그런데 9월만 여러분들께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를 더 드립니다. 얼마요? 20만 7천원. 그래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나한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디바이스 다이렉트 보너스는 5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50만 원 캐시백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바이스 보너스를 또 드려요. 이 말은 뭐냐? 내 하선에 직접 추천한 내 지인들이 구매 합이 1000점, 1500점, 2000점, 3000점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디바이스를 추가 보상해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기서 나는 3명 이상을 추천하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3명 이상. 지금 손 드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사는 패키지는 190만원짜리 힐리 리조넌스 에디션이 옵니다. 내가 사는 건. 그런데 내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얼마짜리가 와요? 300만원짜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두시고 300만원짜리가 오면 내가 쓰고 190만원짜리 누구요? 남편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9월 프로모션 정해놨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단톡방에 차례차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TM이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굴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TM만 가도 300, 그리고 STM 500, 그리고 ETM 한 600 정도 되죠. 세 번째 직급만 가도 500이 넘어요. 이미 손익분기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DIR이라는 조건을 달성하면 여기 힐리에 있는 모든 보상을 다 가져가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상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SDIR, 그리고 EDIR, 회사의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EDIR이라는 직급을 달성하시면 여러분들 총 2천만 원에 대한 보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빠르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2024년 킥오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사이공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 아까 창업자와 공동 창업주 다 만나볼 수 있고요. 힐리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리더십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규 디렉터 이상 직급자들한테는요 10점이 추가로 지급돼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달성하시면 우리가 사이공에서 180명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이 180명이 넘어요. 이 중에서 선착순으로 180분을 모시고 저희는 사이공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모리셔스라는 섬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섬인데 굉장히 먹을 게 많고 환경이 좋습니다. 이 섬 안에 도도새라는 새가 있어요. 천적이 없었죠. 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점점점 날개가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런데 포르투갈 선원들과 스페인의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유를 하면서 이제 따라서 원숭이라든지 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천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천적이 들어왔을 때 도도새는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멸종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물감을 아끼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천적이 너무나 많아요. 5년 뒤에 배가 될 거고요, 10년 뒤에 그 배에 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멸종하고 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멸종하지 않으시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겁나고 뭔가 남들한테 말하기가 두렵다고 여러분들이 편안함에 안주하신다면요 결국 멸종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여러분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실패가 결국 그 노력하는 사람의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마시고 실패를 반복하는 게 곧 성공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